안녕하세요. 왕치구 부동산 임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숨어있는 개발 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숨어있는 의도라 했는데 사실 숨어있지는 않고 대놓고 다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서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 좋은 말이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인데 얼마 전에 제가 4차 국토종합계획 설명해 드렸죠. 4차 국토종합계획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차 개발 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이번에 바뀐 대통령이 나도 그거는 인정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그런 건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런 자료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의도가 보이지만,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고, 혹시 이제 그런 페이크, 어떤 듣기 좋은 말 이런 거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짚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 대관세찰, 큰 그림을 보고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큰 그림을 모른 상태에서 조금만 거, 그리고 어디 지역에 가니까 이렇게 개발한다더라, 어디 개발한다더라,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각자 다들 하는 소리고, 그거 말고 정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정확한 정보, 그거를 알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사소한 거 그런 거 하나에 매달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 안에서 사소한 걸 이제 또 찾아 나가는 거죠. 자, 계획의 위상,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이거는 어떤 거냐?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 공간 계획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개발함에 있어서 최상위의 계획이다. 이거 따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최상위 계획이니까 다른 계획이란 건 그 하위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하위 계획과의 관계. 하위 계획은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그리고 부문별 계획이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국토종합계획을 이렇게 짰으니까 너희들 계획과는 맞지가 않아. 그러니 너희들 계획을 바꿔, 이 말이에요. 너희들 계획을 바꿔.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니까 무조건 이거에 따라 이 말이에요. 저희 지역과는 맞지 않은데요? 상관없어요. 국토종합계획에 안 맞으니까 너희 계획을 바꿔. 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청할 수 있다. 말은 할 수 있다는데 요청을 하면은 해야죠. 밑에서 바꿔야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 제일 위에 있고 나머지 모든 계획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밑에 있는 모든 계획은 이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토종합계획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적 범위.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개발되는 모든 하위 계획들은 다 이 계획을 따라, 이 말이죠. 계획의 성격, 국토종합계획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 역할을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강화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전보다 더 따라와. 이 말이에요. 더 따라와. 기존에도 이런 역할을 했지만 더욱더 강제성을 더 띌 것이다. 이게 이제 무서운 말이죠. 강화. 이런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이런 강화라는 단어 자체가 나왔다라는 게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런 데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게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캐치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차 때부터 강조됐던 게 있죠. 지역은 관광이다. 지역은 관광이다. 그랬었는데 이번 5차 역시도 그러니까 2040년까지도 지역은 관광이다 라는 걸 이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지역 경제, 관광혁신, 관광산업, 저성장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지역은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 관광 말고는 성장 동력이 거의 없으니까 지역은 관광을 혁신해야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지역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우리 관광 말고 다른 산업들 어떻고 저떻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뭐라고요? 이 계획이 최우선 계획이다. 따라라. 하위 계획은 무조건 이 계획을 따라라. 그죠?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글로벌 국토 도시 경쟁 여건이 미흡하다.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이 저조한 실정이다. 글로벌 도시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도시, 그런 게 없다. 대한민국에는. 그럼 이 글로벌 도시를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 거냐? 뭐 굳이 안 들어도 알겠지만 밑에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있죠? 수도권은 교통,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적 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란 얘기입니까? 수도권이란 얘기죠. 수도권은 글로벌에서 놀겠다. 이 말은 5차뿐만 아니라 4차 때 이명박 정권 때 그 썼던 거기서도 나왔죠. 지방 대도시권은 주변 지역 간 광역, 순환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지방에 있는 대도시권은 주변 지역이랑 열심히 이렇게 이제 순환하고 열심히 놀아라. 인프라를 구축해라. 수도권은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이거는 기본 계획이고 이거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이거를 예전보다 더욱더 강화하겠다 했죠. 수도권은 세계에서 뛸게. 지방 대도시권은 그 지역에서 놀아.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더 강화하겠다.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GTX 등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면 대심도 저 밑에 있는 지하도로 추진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을 많이 하겠다. 이 말인데 이런 그림들은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때 내용 나오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제가 좀 되게 잔인하다, 무섭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국토개발 비중이 한 80%? 70%? 70% 넘는 것 같고 한 80%대, 90%대로 보고 현재 나중에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되냐? 국토 관리에 90%를 쓴다. 개발은 10% 정도밖에 안 한다. 근데 이거 전체적인 관통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전부 다 수도권, 서울 이런 개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놀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지금은 수도권 개발 계획밖에 없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현재를 이만큼 개발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관리만 하겠다. 개발보다는 관리에 더 우선을 두겠다. 그건 뭐냐? 지금 지방이 개발 못하면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관리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향후에는. 물론 이제 지방자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개발시키고 싶어라고 하겠지만 그 4차 국토종합계획에 그 제가 말씀드렸죠. 니들이 알아서 해. 정하고 싶으면 니네들이 니 돈 써서 해. 근데 중앙에서는 세금 못 줘. 라고 정확하게 4차에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개발될 수 있는 건덕지가 이제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수도권을 계속 부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화가 나는데, 지방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데, 근데 저보고도 개발 계획을 어떻게 짤래라고 물어보면은 저라도 이렇게 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여기 보면 지역 얘기 나오죠. 지역 발전, 현황과 문제점, 지방 소멸, 저성장, 양극화, 위기의식이 확대가 된다. 지방은 사라질 것 같다. 지방은 위기의식이 확대가 된다. 근데 여기는 또 세계적인 대도시권을 육성하겠다. 세계적인 대도시권을 육성하겠다. 글로벌 경쟁력과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 대도시권이 국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쟁 단위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면서 대도시권 상호 간의 경쟁이 심화됐다. 어떤 거냐면은 요즘에는 도시의 지표를 얘기하죠. 뉴욕에, 도쿄에, 상하이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아직 대한민국은 서울의 지표가 어떻다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은 이렇다. 한마디로 뭔가 글로벌화된 도시가 아직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경쟁 단위가 이제 나라가 아니라 대도시권인데 아직 대한민국은 대도시권, 뭔가 이렇다 할 대도시권, 세계적으로 뚜렷한 그걸 없다. 그게 없다. 그래서 이게 문제란 거죠. 그래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시키겠다. 아까 대도시권이 없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했죠. 정확하게 이제 써놨죠. 수도권이 어디냐? 수도권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시키겠다. 라고 써놨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답니다. 국제사회에서 수도권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으로 도약하겠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빡빡한데 나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니야. 글로벌 경쟁력이 없어. 수도권은 더 해야 돼. 더 도약해야 되고 더 해야 돼.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은 뭐라 써 있어요? 관광. 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아주 되게 노골적으로 써놨잖아요. 수도권에서 노는 사람이 지방에 가서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은 관광을 개발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놨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상처받을까봐 노골적으로 쓰진 않았는데, 할 말은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수도권은 광역 급행철도 GTX, 세계 노선 및 신안산선, 신분당선,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 뭐 지금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지금 3개가 아니죠. 그리고 수도권 주요 간선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신도 지하 도로를 신설하는 걸 검토하겠다. 예시입니다. 여기 보면 예시 그림이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산이나 뭐가 나오면 이제 지하도로 들어갔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밑에 지하에 그냥 일반적인 도로를 다 깔겠다라는 거예요. 다 깔아서 아래에 다니는 거는 자가용 아니면은 GTX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위에 다니는 거는 이제 대중교통 그런 거 위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 GTX죠. GTX를 간선축으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겠다. 예전에 국토종합계획을 보면은 지하철을 많이 늘리겠다. 지하철을 많이 늘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GTX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걸 떠나서 GTX 광역급행철도 그거를 계속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차가 없어서 지하철 타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있어도 지하철이 편하니까. 실제로 저도 그 고객분들 만나러 갈 때, 그 지역에 가면 주차할 데 없는데, 그냥 지하철 타고 가요. 그게 훨씬 더 일하기 편하거든요. 괜히 차 끌고 가면은 이게 주차 때문에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지금 현재도 정말 잘 돼 있다라고 느끼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모자라다는 거죠. 그죠? 갈 길이 아직 멀었다. 더 해야 된다. GTX도 더 해야 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으로 확충할 것이다.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개발할 거다, 이렇게 개발할 거다, 알록달록하죠. 그죠? 근데 볼게요. 지방 대도시권 광역교통 구상. 이 뭐예요, 이게? 허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전국을 개발하는 어떤 계획이다라고 해놓고 뭐가 알록달록하고 뭐 좋은 말은 수도권에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물론 지방에서도 좋은 말 써놨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란 거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고 좋은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정확하게 이제 캐치를 해내야죠.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 세계적인 허브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어떤 허브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고, 지방공항은 공항과 관광 연계할 것이다. 관광. 지방은 관광이 빠지지가 않아요. 관광. 그러니까 무조건 지방은 일단 관광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관광이 아니면 지역은 죽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볼게요. 시도별 발전 비전 이렇게 해놨는데 멘트들은 다 좋아요. 다 누구 하나 뭐 어디 뭐 글자만 보면은 다 투자해도 될 만한 지역처럼 다 써놨어요. 다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속으면 안 되죠. 여기서 속으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 수도권이죠. 수도권 한번 보자고요. 서울특별시 제일 위에 나오죠. 기본 목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경제 수도 서울. 여기 보면 써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서울을 지향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수도 서울 이거를 지향한다. 서울은 돈 버는 곳이다. 노는 데가 아니다. 이런 말인 거죠. 여기 보면 통일 한국의 중심,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통일을 떠나서 세계 도시 간 국제 경쟁력을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지금 서울 너무 개발 많이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집값, 땅값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요?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준비를 하겠다. 그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곳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경쟁력, 세계에서 노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세계에서 노는 도시.
아직까지는 서울이란 게 그 아직 입지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할게요.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서울역이랑 용산역 일대를 새로운 국가 중심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다. 이거는 유명하죠. 용산역 일대를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이거 국토종합 계획 끝나고 나면 서울 개발 계획 제가 또 이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때도 뭐 자세하게 볼 일이 있겠지만 용산이 이제 지금과는 완전 다른 용산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서울도 밀고 있고 나라에서도 밀고 있죠. 강남은 그대로 가고 더 굳건히 가고 용산 또 이 말 듣고 또 용산에만 또 확 꽂히시면 안 됩니다. 서울과 서울 대도시권, 경기도권 얘기하는 거죠. 서울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서울과 서울 주변은 이제 세계에서 놀아야 돼. 세계에서. 한국에서는 이미 뭐 이제 안 되니까 아무 데도 못 따라오니까 세계에서 놀아야 돼.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갈 길이 멀어. 더 개발해야 돼. 이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중심지까지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을 정비하겠다. 그리고 김포공항을 아시아 주요 도시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공항으로 활용하겠다.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중심지까지 빨리빨리 연결되게끔. 왜냐면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에서 허브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얘는 글로벌에서 허브로 만들 거고, 허브가 됐으니 서울 중심지까지 빨리빨리 실어 나를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김포공항은 아시아 주요 도시로 연결시키는 비즈니스 공항으로 활용하겠다. 김포공항은 아시아에서 놀아.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하게 놀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둘 다 수도권이죠.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서울에서 수도권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광역철도 기반, 광역철도가 GTX죠. GTX 기반을 확충하겠다.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의 연결성이 강화가 되면 수도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냐? 살아도 괜찮죠. 당연히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입지가 서울이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서울이 가운데 있으면 서울과 이 주변 수도권으로 연결을 강화시키니까 서울에는 이 모든 GTX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서울의 모든 GTX가 다 지나가고 수도권에는 그 GTX가 하나, 두 개씩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더 입지가 더 세질까요? 서울이죠. 수도권이 세지는 게 아니라 서울이 더 세지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다 말해놨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투자의 뼈대 세우기 시리즈 있죠. 거길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도시 건축을 혁신하겠다. 선제적인 공공기획을 만들어서 기획된 대로 정교한 도시 설계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설계 공모, 공공건축가 활용을 해서 그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도 제고하겠다. 보통 이제 어떤 세계적인 도시 그런 걸 얘기할 때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디자인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 하면은 특별히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죠.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거. 63빌딩 뭐 이런 거야 한국에서 뭐 노는 거고, 세계적으로 놀 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 거기서 생각나는 어떤 건축물이 있나요 하면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 설계 자체도 제대로 기획을 해서 이제 꼼꼼하게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도시로 가겠다. 역세권 중심의 다핵 도시 공간 구조로 형성해서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 자, 여기서 균형 발전 유도의 이거 페이크거든요.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역세권 중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데 중심지에 중심 기능을 강화하겠다. 한번 볼게요. 이걸 합쳐볼게요. 역세권 중심. 중심지의 중심 기능 강화. 그러면 이미 역세권이 중심인데 그 중심지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면 균형 발전이 될까요? 아니죠. 중심지의 중심 기능이 강화가 되면 더욱더 중심지로 가고 그 중심지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이 더 뜨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말들입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 결론은 이거 아니냐. 균형 발전. 이게 아니란 거죠. 서울 대도시권에서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도심, 광역의 중심, 지역의 중심은 서울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이 있는데 수도권을 얘기한 경기도에 포함해서 서울 대도시권, 서울 경기권에서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도심의 역할, 광역 중심의 역할,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은 서울시 차원에서 할 거야. 서울시 차원에서. 그러면은 어디가 더 중심이 된단 말입니까? 서울이 지금도 중심인데 더 서울을 중심지로 만들어서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전략이란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 또 나왔습니다. 역세권 중심, 역세권 중심. 중심지 간 직결 노선 확충하겠다. 자, 중심지와 중심지가 있는데 중심지 간의 직결 노선을 확충하겠다. 그러면 중심지에 사는 사람은 더욱더 교통이 더 편해지겠네요. 그죠? 역세권의 주거, 비주거 기능의 입체 및 복합화를 유도하겠다. 역세권의 어떤 저런 기능들 복합화를 더 유도하겠다. 자, 중심지, 역세권 이런 말들 계속 나오죠. 그러면 지금 서울이 비싸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그거 팔고 경기도에 건물을 산다. 이게 옳은 선택입니까? 아니죠. 글로벌 중심을 수도권으로 만들 건데 수도권의 중심은 서울로 만들 거라잖아요. 그죠? 그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도심의 역할을 서울에서 할 거라는데 서울 거 팔고 어디 가야지 이게 맞는 건 아니죠. 경기도 거를 팔아서 지방 거를 팔아서 서울로 와야죠. 어디로요? 서울의 역세권, 서울의 중심지 거기로 와야죠. 그래서 제가 투자의 뼈대 세우기 그 시리즈에서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항상 강조했던 게 입지잖아요. 입지. 모든 전제 조건이 입지라 그랬잖아요. 입지. 그죠? 입지를 벗어나고 투자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5차 국토종합 계획을 한번 또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도 중요하고 한데 투자의 뼈대 세우기 시리즈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러면은 시야가 트일 겁니다. 시야가 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를 긴 것도 아니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어떤 것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보는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그게 다 매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모든 게 그 이제 아구가 다 맞을 거예요. 톱니가 다 맞아 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